북한만을 겨냥한 미 의회의 제재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격 정지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한 한미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은 역대 발의했던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사람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강화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등에 쓰일 수 있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5년에 걸쳐 대북 인도주의 원조와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4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는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법안 발효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취해오고 있는 조치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대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보리 합의를 밥 먹듯이 깨고 제멋대로인 북한은 유엔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헌장 관련 회의에 참석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 오 대사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며 북한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과 6차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breach of obligations by the DPRK calls into question its qualification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이처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처음. 오 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91년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며 유엔 헌장을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25 years ago, the DPRK solemnly pledge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e UN Charter as a new member. 한충희 차석 대사도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강조하며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제멋대로식의 행동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은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며 유엔이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강력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번번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까지 어기는 북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식 제기함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에 이르게 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자격 정지나 제명 등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육군 이작전 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가 전시에 대비해 물자를 증원하는 절차 훈련이죠. RSOI 훈련을 했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전에 입각한 한미연합 작전이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제8부두에 정박한 미 해군 함정에서 군용 차량과 미군 물자들이 하역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육군 이작전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가 한미연합 전시 증원 훈련을 했습니다. RSOI라고 불리는 이번 훈련은 전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을 남부 항만에서 전방지역까지 정상적으로 배치해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지난 1994년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 실제 훈련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 작전사령부 예하 4개 사단과 항공단, 국군수송사령부, 미19지원사령부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군은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절차 숙달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oday we're conducting a joint RSO exercise with the ROK Army and the U.S. Army. We're facilitating armor movement of 14 containers and 6 vehicles up to Area 1. 감시 갑시다! 한미 양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최단 시간 내 미군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했으며 앞으로 한미연합 전시 증원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 기회와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19일 본부 청사를 부산 해군 작전 기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이전으로 한미 해군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나 데이의 보도입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서울에서 부산 해군 작전 기지로 이전해 한미 해군 동맹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본부를 이전해 한미 해군 사령부가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한 건 양국 간의 밀접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노력하게 됨으로써 한미 동맹과 한미 해군 연합작전 능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빌번 주한 미 해군 사령관도 한미 해군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need to serve this nation, strengthen our friendship, and nurture this alliance. This partnership, like this building, will stand the test of time. 주한 미 해군 사령부는 2013년 8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인원 배치 등 점진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며 청사 완공으로 최종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령부 이전은 한미 양국의 군사 우호 협력과 연합 작전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육군 35사단은 지난 2004년 수류탄 교육 중 살신성인의 행동으로 인명피해를 막고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의 12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해 신교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고 김범수 대위는 수류탄 교육 중 훈련병이 두려움에 떨며 수류탄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조치를 취하다 수류탄이 폭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엔 270여 명의 훈련병과 교관, 조교들이 있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인의 살신성인으로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35사단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김범수 대위상을 제정하고 신교대 강당을 김범수관으로 명명했으며 부대 역사관 내에 추모실과 수류탄 교장에 추모비도 설치했습니다. 고 김대위는 2004년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 진급됐으며 정부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습니다. 18일 오전 4단 신교대 수류탄 교장에서 열린 추모식엔 유가족과 ROTC 전북지구의 관계자, 전북대 ROTC 후보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참군인의 표상인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5번째 시간, 예비 생도들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가장
고된 훈련 중 하나죠. 각계전투 훈련을 소화해냈습니다. 전신을 이용한 훈련 동작들이 많아서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힘을 더욱 북돋아 모든 훈련을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예비생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가득 찬 각계전투 훈련 현장 함께 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걸어가는 거야. 주간 도수에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시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지 가장 생존성을 보장받으면서 인물을 수행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다. 알겠나? 예비생도들의 목소리가 각계전투 강의장에 가득합니다. 실제 전장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우는 훈련, 각계전투. 새로운 많은 동작들을 익혀야 하기에 예비생도들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90도가 되도록 상체를 지지하고 우측 손은 소총의 덮개 부분을 파지해서 본인의 탄띠 중앙에 오도록 위치시킨다. 가장 좋은 교육은 역시 실습. 다양한 포복 동작들을 실습하며 몸에 익혀보는데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는 예비생도가 많아 보입니다. 구령 다 같이 붙으면서 가라 했는데 동작 일치되지도 않고 누구는 옆으로 가고 누구는 앞으로 가고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못 나가? 일치 단결된 동작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분대장 생도의 한마디가 역시 효과를 보입니다. 철조망 통과 요령을 배우고 있는 예비생도들. 역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단 손잡이 하늘 방향입니다. 양 발의 외측 끝을 사용해서 어깨랑 동시에 밀어 나갑니다. 배운 방법 그대로 몸을 움직여 이동합니다. 이때 갑자기 카메라로 돌진하는 예비생도.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선으로 빠질 겁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실시. 실시! 줄에 있는 예비생도들! 몸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열심히 전진하다 보니 방향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역시 반복 숙달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동작들 모두를 익혀야 하는 예비생도들. 체력이 많이 소진됐을 법한데요. 하지만 정예생도가 되기 위해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더욱더 힘을 내 각계전투 훈련에 임합니다. 처음으로 온 근육을 사용하는 포복과 재빨리 나아가야 하는 약진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진짜 전시에 사용하여 적을 경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단으로 기어다니는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렵지만 또 새로운 동작이었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군사 훈련 중 가장 고되고 힘든 각계전투 훈련. 예비생도들은 이 훈련을 멋지게 소화해낸 만큼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예비생도들에겐 그 어느 것보다 큰 성과입니다. 날카로운 분대장 생도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긴장감 가득했던 생도 생활 지도 시간. 바짝 긴장한 예비생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지난 2013년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6개월가량 중단된 바 있지만 우리 측이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일단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개성공단의 조업이 무기한 중단됨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장을 운영해왔던 우리 측 입주업체와 해당 업체 근로자의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생계를 의존해왔던 북측 주민들의 삶도 더욱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점도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끝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의도한 만큼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인건비 명목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약 1억 달러 내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시위로 국가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로 국제사회와의 전면 대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재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외교 무대에서 우리 측 주장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미, 일, 3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 측이 내놓은 주요한 독자 제재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지난 10일 미 의회 역시 우리와 보조를 맞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무책임한 군사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북한에 거듭되는 핵 도발을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온 국민의 일치 단결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절대 양립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정도로 절박성을 보인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실효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띠라고 하는데요. 최근 안전띠 착용률이 늘었다면서요? 네,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014년에 비해서 2배가 높아지면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15%나 줄었습니다. 이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진 덕분이겠죠? 네, 특히 뒷좌석은 아이들이 많이 타는데요. 가족 나들이 때 안전띠 꼭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주말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아이들 봄방학이 시작된 데다 날씨도 지난 주말보다 좋을 전망이라서 고속도로 상황도 지난주보다는 혼잡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소요 시간 보실 텐데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최대 3시간, 서울에서 대전은 1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구간 강릉 쪽으로 어렵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오산에서 안성 구간이 부산 쪽으로 밀리겠습니다. 일요일 귀경길은 역시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밀리던데요. 네, 최대 정체 시간인 오후 5시에서 6시쯤 이동하신다면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30분으로 내려갈 때보다 30분 정도 더 걸리겠고요. 대전에서 서울은 1시간 50분으로 비슷하겠습니다.
귀경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서 호법분기점, 인천 쪽으로 혼잡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춘천에서 강촌,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구간으로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저희 동네는 경유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나들이 갈 때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저렴한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주유 어플도 나와 있으니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운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 법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는데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좀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북한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